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산 단원을의 김남국입니다. 이 라임 사건과 옵티머스 사건, 펀드 사고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본질을 따져보면 사기 사건에 가깝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어떤 사고가 발생했던 그 측면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범죄를 예방하지 못하는 사모펀드 규제 완화 정책에서 시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융권 관계자나 시장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거에도 이런 사고가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2015년 사모펀드 시장 활성화를 한다라고 하면서 규제를 완화를 해줬었는데 이 시장 활성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좋지만 그 시장 완화에 따른 그리고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에 따른 뒤따르는 더 탄탄한 안전장치를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2015년 10월 금융위원회에서 사모펀드 투자 한도를 5억에서 1억으로 낮췄고요. 자산운용사가 갖추어야 될 여러 가지 전문 인력이라든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여러 의무사항들을 전부 다 줄여줬습니다. 운용사 설립을 인가제에서 그냥 요건만 갖추면 쉽게 허가를 내주는, 등록이 되는 등록제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펀드 설립 사전에 그러한 요건이 까다롭지 않다라고 하면 사후적으로라도 꼼꼼하게 보고서를 작성해서 관리 감독이 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사전뿐만 아니라 사후 보고조차 간소화시켜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모펀드가 2015년도에는 615개였던 게 그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2019년 기준으로 3,324개까지 늘어난 겁니다. 투자 가능 금액도 낮아지고 우후죽순 사모펀드가 설립되다 보니까 이러한 사고가 터졌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라임 사건과 옵티머스 사건은 본질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른 검찰 수사, 성역 없는 수사도 뒤따라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 정책도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아울러서 여러 금융사들이 있었습니다. 판매사도 있었고 위탁사, 수탁사도 있었고 이러한 어떤 금융기관들의 내부 총재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요. 내부 통제가 작동하지 않았을 때의 금감원이나 이러한 어떤 외부 통제가 제대로 감독 기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기능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이 피해자들, 민원인들이 찾아간 곳이 수사기관, 경찰과 검찰이었는데 역시 검찰도 이 피해를 막지 못했고요. 앞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처음에 최초에 의심되는 사건을 검찰에서 제대로 좀 수사만 했다고 하더라도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의 피해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점에서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금요일 김봉현 씨 이 편지, 옥중 편지가 이제 공개가 되었는데요. 이 편지 내용에 대해서 신빙성을 좀 다투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남부지검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떤 투서에 시기와 액수, 전달 방법, 동기 등이 있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해서 남부지검장님께서는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단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거짓이라고 보시겠습니까? 저희는 사실이 확정돼야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지금 제기된 의혹들은 이제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확인을 해 나가야 되는 것 같고요. 다만 좀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이 거의 참여를 했었습니다. 이 사건은. 특히 이제 김봉현 씨 관련 수사 부분에 대해서는 초반부터 거의 변호사가 이제 참석을 해서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조금 좀 투명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전체를 좀 신뢰하기가 어려운 게요. 지금 오늘 저희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66회 출석했다고 하는데 김봉현 씨가 66회를 전부 다 피의자로 출석했을까? 지검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피의자로 출석했을 때는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를 받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 조사나 무엇인가 임의로 이렇게 불러서 조사를 했을 때에는 변호인 입회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편지 내용이나 이러한 것들을 보면 지난해부터 쭉 시기별로 굉장히 구체적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금품을 전달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달 방법이나 시기, 액수까지 특정을 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그 돈을 왜 전달했는지 어떤 명목으로 전달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김봉현 씨가 작성한 이 내용을 저희는 굉장히 엄중하게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이 김봉현 씨의 말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거짓말이라고 이렇게까지 몰아가는 그 언론 보도를 보고 있는데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입니다. 해당 내용이 아직 지금 검증이 되지도 않았는데 일부 겉으로 드러난 것만 아니면 김봉현 씨가 어떤 위치에 있다라는 것만을 들고서 이 김봉현 씨의 주장이 거짓이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그 편지에 드러나 있는 굉장히 부정부패한, 만약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어떤 부정부패한 세력들을 옹호하는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저는 그 언론들의 태도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이고 이 해당 내용은 매우 좀 구체적으로 저희가 수사를 하나도 빠짐없이 수사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검장님 여기 지금 내용 중 몇 가지를 보면요. 유력 정치인 출신의 변호사가 억대의 변호사 수임료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아무리 변호사 수임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것을 정상적인 합법적인 수임료로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 부분은 좀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네, 철저하게 저는 수사를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수억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임료로 지급을 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형사사건에 뭐 정관 출신 그렇게 지급할 수 있다라는 거 하지만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게 로비 자금이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뭐 룸살롱이나 아니면 수사관을 통해 가지고 떡값 뭐 명품 수천만 원짜리 가방을 전달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해당 변호사가 받았다라고 하는 수임료가 아무리 형식적인 계약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로비 자금은 아닌지 반드시 돈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쓰였는지 신고는 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검사의 비위 의혹입니다. 청담동에서 1,000만 원 상당의 룸살롱에서 접대를 했다. 일반 서민들은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벌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공직자가 로비받고 수사를 무마하고 이런 대가로 1,000만 원 상당의 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정말 평범한 일반적인 검사들은 저녁 약속 잡아도 아예 일 때문에 전날 취소하거나 몇 시간 전에 취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렵게 힘들게 일하고 모든 정말 공직자들에게 배신감, 실망감을 안겨주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검사의 비위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좀 수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한 문장 한 문장 정말 모든 일을 꼼꼼하게 좀 수사를 해주셨으면